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중국어의 성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기초 상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국어의 4가지 성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를 배우려고 마음을 딱 먹고 책을 폈는데 갑자기 내가 배우고 싶은 중국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한어란 단어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한어가 뭘까 하는 궁금증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일단 이 한어라는 것은요, 한족의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56개의 많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죠.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대략 94% 이상이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94%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한족의 언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요, 한어, 한유라고 쓰고 우리는 중국어라고 읽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라는 것이 한유, 한어와 같은 의미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통화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말에도 한국어란 표현이 있지만 또 서울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표준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보통화라는 것은요, 북방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준어의 개념을 보통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통화, 당연히 보통화를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어란 단어 한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부통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겠는데요. 일단 한자 눈으로 바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2개의 한자가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아요. 중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긴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자, 특히나 뒤에 나라 국자를 보니까 앞에 있는 한자는 조금 번잡스럽게 생겼고 뒤에 있는 국자의 한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의 이름이 번잡스러워서 번첸자고요. 뒤에 있는 한자의 이름은 간단해서 간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읽을 한자는 간단하게 생긴 간체자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렇게 간소화된 한자인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어 병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한족의 언어를 한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병음은 뭘까? 네,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자, 중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한자를 띡 보고 무조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어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중국어를 읽기 위해서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특이하게 성조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 로마자 위에 성조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통틀어서 병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요 한자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영어란 단어는 틀린 표현이죠. 선생님, 이 한자를 병음으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음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음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성모라는 것과 운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 살펴보면 성모라는 것은 흔히 우리말에 자음에 해당이 되고 운모라는 것은 흔히 우리말에 모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모음 위에는 성조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잠깐 엿봤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중국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조. 성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조는 단순히 음의 높낮이일 뿐이지 아주 어렵게 막 외워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조에 대해서 좀 익히고 살피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의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조의 이름을 1성, 2성, 3성, 4성으로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조가 4개가 있고 저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 특징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 1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누구나 다 손가락 혹은 손이 있으시죠? 중국어 성조 연습할 때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민망하다 싶으면 이렇게 펜을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성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뭐야 저게 쉽죠? 일단요, 손가락이나 펜을 들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바로 이게 1성입니다. 자, 1성의 특징은요, 길게 한다가 특징입니다. 자, 책에 보면 소름으로 시작을 해서 뭐 길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소리 톤이 조금 낮죠. 그래서 책에 적혀져 있는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소리를 내기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길게 하면 그것이 바로 1성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1성 끝. 1성의 특징은 길게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1성만 연습했는데 엄마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성 길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2성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2성은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혜란아, 누가 불렀어요? 그때 내는 소리. 왜? 뭐? 자, 이게 바로 2성입니다. 자, 2성은요, 많은 분들이 꽤나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왜? 뭐? 이런 표현, 그것이 바로 2성입니다.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거, 요게 2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 펜을 들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로 소리 한번 내볼게요. 요게 바로 2성입니다. 그래서 2성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왜? 뭐?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한자 읽으면 2성 표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읽으면 삼배라는 의미의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성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성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3성은 손가락이나 펜 말고 또 다른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턱. 여러분 턱 없는 분들 안 계시죠? 자, 턱을 준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3성이에요. 3성의 특징은 턱을 내렸다 올리면 됩니다. 턱을 안 내리면 절대 3성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요 3성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과 함께 익혀야지만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턱을 꼭 내렸다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삼성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자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마아.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물 말을 마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특징은 턱을 반드시 내렸다 올려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사성입니다. 사성은요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사성은 짧고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성을 잘 하려면 이것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되냐? 싸가지가 좀 없어야 됩니다. 말을 짧고 강하게 딱딱딱 끊어서 해야지만 사성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한국어는 조금 길게 천천히 말을 해야지 굉장히 공손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성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말하는 이 순간만큼은 조금 싸가지 없게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요게 사성이에요. 사성은 어떻게? 짧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잘못된 소리. 사성은 이렇게 짧고 강하게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한자의 의미는 욕하다. 즉, 사성을 표현할 때만큼은 싸가지 없게 욕하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성부터 4성까지 쭉 소리를 한번 내봤는데요. 성조 저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특징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어요. 일단 한어가 무엇인가? 네, 한어란 중국어란 뜻이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성조 연습 특징 잘 생각하면서 혼자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再见。